네. 예. 1부에는 명사편을 강의를 하고 또 2부에서는 동사편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90분을 절반씩 사용할 거고요. 오늘 그 교재를 제가 4권을 추가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제가 맡겨놓은 거기 사정 관계상 그 4권이 아직 준비가 못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을 해 놓았으니까 다음에 꼭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를 받으셨으면은 1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편입니다. 그동안의 그 영어 공부의 경험으로부터 모두 다 확인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흡수하기가 참 어려운 과목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이 영어가 소개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영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목적이 입시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겹겹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큼 그렇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라 그곳은 질서의 세상입니다. 정교하게 규칙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영어 문장 구성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리들은 여기 그 원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있는데 어떤 한 원리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리이거나 아니면 동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에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보이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주소는 딱 2군데입니다. 명사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동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은 그 동사와 관련된 것들, 명사와 관련된 원리들을 이 중에서 명사와 관련된 원리들을 우리가 모아서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은 동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째 시간에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 명사편은 공부하는 것은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재료에 관련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영어 문장도 각각 하나가 전부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잠깐 간단한 화학 시간으로 가면 H2O 이 화학 시간에 이게 뭐죠? 이게 물이죠. 예. 이거를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수소 두 분자랑 산소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의 성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죠? 수소와 산소죠. 예.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물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건데 물에 관한 공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수소와 산소, 이 요소, 이 구성 요소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명사편 공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수소 두 개하고 산소 하나가 어떻게 결합해서 하나의 물 분자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은 동사편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결국은 물을 이루느냐, 물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동사편을 공부해야 생기는 인사이트죠. 통찰입니다. 그래서 동사편은 배열론이죠. 배열론. 예. 결국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의 배열이고 배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위죠. 순서. 재료를 간단합니다. 합당한 재료를 자격이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바른 순서대로 배열하면 그게 영어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내가 어떤 영어 표현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아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압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느냐 그 문제를 철저히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을 그런 관점의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우선 명사편의 주인공인 명사를 소개합니다. 명사는 noun이라고 하고요. 명사는 영어편으로 noun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n으로 표시합니다. n. n은 noun을 의미하고 noun은 명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두 사람을 대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는 한국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여기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And this is brain. 이거 뇌예요. 간단하게. 이 뇌 중에서 명사와 관련된 이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미국 사람도 이 명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거 동일할까요? 동일한 것은 영어로는 book이고 우리는 책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양국이 다 명사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한국 사람의 퍼스펙티브에서 볼 때 명사에 대한 이해와 그 사용 전개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의 명사에 관한 이해와 사용이 다릅니다. 예, 그동안 혼란이 뭐 때문에 생겼냐? 예, 언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생각의 표현인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로 생각합니까? 예, 영어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영어로 표현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명사편을 시작하면서 저는 뭐를 할 거냐 하면, 이 미국 사람들의 이 브레인 속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사에 관한 이해, 그들의 명사에 관한 정리, 그들의 명사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예, 한국 말 속에서 취급되는 명사랑 영어 속에서 취급되는 명사는 좀 다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명사는, 이들은 명사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는 대단히 철저합니다. 간단하게 C하고 U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사전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발음 기호가 나오죠. 예? 그 다음 장면이 이 단어에 뭘 표시하냐면 품사를 표시합니다. 예. 철자 다음 발음 기호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쓰임새를 말하는 품사 표시가 여기 나오죠. 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북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이 가는 가산명사의 가고 여기에 쓰이는 count of, 셀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단어의 쓰입니다. 예,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 말이죠. 예, count 하는 것이 가하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count of 하면 셀 수 있는이죠. 예. 자, 셀 수 있는 명사와 그 셀 수 있는 명사는 C로 표시되고요. 예. 그 다음에 countable 앞에 o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죠. uncountable. 예, uncountable이 있어요. uncountable. 이거는 뭐죠? 예. 이거는 U로 표시되어 있고요. U로 표시되어 있고, 또 다른 한글로 표시되는 불이라고 붙어 있어요. 불은 불가산 명사라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예, U는 uncountable의 그 첫자 U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한글 속에서 명사는 단수나 복수,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우리나라 말은 철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 오늘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들이도 되고 사람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 명사의 단복수 표현이 철저하지 않거든요. 양쪽을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따집니다. 예, 그래서 그 영어 문장을 보면은 무슨 그 수학, 예, 그래서 제 강의를 3년 동안, 예,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훌륭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이제 3년 동안 듣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으로 이제 그 졸업하는 때에 그 시점에 왔을 때 그 학생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한 말이 이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영어는 수학이군요. 이랬어요. 예, mathematics라는 거죠. 영어가. 제 강의를 너무나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예. 영어는 수학이에요. 네. 예, 수학입니다. 이거 얼마죠? 2죠. This is mathematics. 이게 수학이잖아요. 결론이 100명이면 그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네. 영어는 수학입니다. 예. 원리이고 수학입니다. 철저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퍼스펙티브처럼 명사를 앞으로 볼 때, 예, 항상 이것이 countable noun인지 uncountable noun인지를 구분하는 습관, 이게 first step이에요. 예, 이게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바로 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countable noun인지 uncountable noun인지. 이건 마치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제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똑같습니다. 명사는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이거나 셀 수 없는 명사이거나.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면 서로 다른 부분도 줄줄이 있죠. 네, 바로 그런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알아서도 안 되고 남자와 여자 전체를 잘 알아야 궁극적으로 사람을 아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영어는 명사의 사용을 countable과 uncountable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취급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초예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랑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기초 공부가 또 필요합니까? 열심히 있는 학생들의 항상 그 요구입니다. 열정.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 생각했던 이게 기초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제가 여러분에게 티칭하는 이 영역에서 기초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 전제해놓고 일일이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흡수되는 게 이 영어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왜 영어는 수학이니까 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그게 곧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언을 했잖아요. 예습도 복습도 필요 없고 수업 시간에만 참석하면 we can do it.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책임지려면 설명을 잘 드려야 되거든요. 자, 이것이 기초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명사를 만났을 때는 항상 이제는 무슨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부터 조금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영어에 등장하는 모든 명사를 다 모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 극히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겁니다. 극히 일부가 uncountable noun이고요. 대부분은 다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션은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 첫 번째 시작인데, 이 문제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소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의 방향이 어떻게 서냐 하면 어떤 것을 셀 수 없는, 어떤 경우에 셀 수가 없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서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과연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죠. 그 배경에는 이 서양 사람 특유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참 끔찍할 정도로 철저해요. 제가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집을 1년 동안 비워두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집을 좀 1년 동안 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그 집이 연희동에 있었는데 잔디밭이 있는 2층짜리 집이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거기에서 사는 호사를 누렸는데
그분과 1년 동안 뭐 떠나는 있지만은 그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중간중간에 계속 의사소통을 이어갔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크게 느꼈던 점들이 결국은 이 영어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일일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인 사고에 익숙한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말이 필요 없이 서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그분은 철저하게 다 확인하고 다 따지고 네, 분명히 해놓은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너무 인정머리가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서로 배려하고 마음 씀씀인데 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저도 좀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워낙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반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예, 좋은 방식이었다라고 한 것을 저도 문화적으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게 최고로 좋다. 예,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적인 이런 문화도 오히려 우월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강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오늘 공부의 목표는 영어 공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언어는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명사를 만나면 카운터블인지 언카운터블인지를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카운터블이에요. 대부분이 셀 수 있는 명사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셀 수 있는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셀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는데 이 셀 수 없는 것들은 왜 셀 수가 없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uncountable noun 첫 번째 uncountable noun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1페이지에 1번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셀 수가 없는 명사들이 있어요. 예. music 음악이죠. 예.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1, 2, 3 이렇게 카운트를 하려면 우선 눈에 보여야 뭐 카운트를 하죠. 예.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철저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문법 용어는 전부 한자말이라고 그랬죠? 일본을 건너오면서. 그래서 이거 무슨 명사라 그래요? 예, 추상명사라 그러죠. 예. 추상명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추상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 예. 어쨌거나 uncountable noun으로 분류되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셀 수가 없는 명사로 봐야 되겠죠. 우린 그거를 추상명사라 그러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서울이 있죠.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도죠. 네. 예. 예, 이것도 uncountable noun으로 분류하는데, 예, 왜 그러냐 이거죠. 예.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은 셀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셀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몇 개는 돼야 돼요? 두 개는 돼야 세죠.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은 대단히 합리적이라니까요. 예.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돼야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은 셀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uncountable noun으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명사라 그래요? 한자로요? 예, 고유명사라고 하잖아요. 예, 고유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인 그 어떤 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딱 하나뿐인 것에 대한 respect, 그 존중으로 항상 첫 단어를 뭘로 쓰냐 하면 대문자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항상 대문자 표기를 해요. 첫 단어를. 이거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리스펙트예요. 예.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예, 그 단어 첫 자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문장의 맨 앞일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즉 고유명사는 문장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첫 단어가 뭐예요? 대문자 표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서울 하면 항상 여기 그냥 대문자 쓰는 줄만 알지. 왜 그게 그렇게 되느냐. 예, 왜. 예. 그래서 제 강의는 끊임없이 왜에 대한 대답을 줌으로써 왜 그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사용되는지 그 배경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라고 하는 건요, 딱 한 번만 이해하면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주무실 때 한참 잠들었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이 고유명사는 왜 이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게 이해예요. 이게 이해의 파워예요. 그게 한 번 제대로 언더스탠딩을 하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단순 암기라 그랬죠. 예. 이건 학습의 저주예요. 단순 암기. 예. 왜냐하면 우리를 끊임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예.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은 결코 활용되거나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 제일 한국 사람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예,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 세 번째, uncountable love는 셀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 번째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단어가 water인데요. 네. British English는 water. 예, 이 T 발음 강하게 하죠. 예, 그래서 영국 여왕이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 강한 발음들이 탁탁탁탁탁탁탁 살아있어요. 왠지 그 오랜된 그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의 그 위험을 표시하는 것 같은,
근데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버터 그 자체예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느끼해요. 예, 강한 발음들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제 아는 분이 국내에 하던 일을 접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뭐 알겠어요. 아무튼 고생하러 왔는데, 고생하기 전에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를 한번 구경을 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리라, 이렇게 해갖고, 그 라스베가스로 갔대요. 그게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굉장히 긴데,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가 섰어요. 얼마 안 있다가 경찰차가 왔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문제인지 본인도 알아서,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이 자동차에 이 배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분이, 미국 교포분이 지나가다가 얘기했더니 경찰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게임이 끝났어요. 네. 배터리. 강한 T 발음이 R이나 D와 같이 부드러운 발음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배터리. 이게 끝났죠. 네. water. 예, 이게 강한 T가 부드러운 R로는 water죠, water. 예, water please. 그러면은 물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물을도 uncountable noun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이 사람들의 이해에 두 가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그 모양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물처럼 액체 상태인 것은 항상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 다 바뀌고, 그리고 바닥에 쏟으면 무슨 지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셀 수가, 그래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요까지는 그래도, 여기가 지금 절반의 이해고, 여기 절반의 이해가 하나 더 붙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카운트를 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나누어도 여전인 그것. 네. 그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종이에요. 제가 종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반을 찢었어요. 이거 뭐죠? 종이. 또 종이. 끝까지 뭐죠? 종이죠. 이렇게 나누어도 여전인 그것. 그것도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헷갈려 해요. 지금 우리 한국 왜 여러분 종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서로 셀 수 있죠. 얼마든지 한 장, 두 장 세는데 우린 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철저한 이해 속에서는, 자 보세요. 이거 보드 마커죠. 이거 보드 마커죠? 이거는 뭐예요?
뚜껑이고요. 네. 이거를 잘라서 조그마한 덩어리를 제가 들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죠. 그렇죠? 네. 나누면 여전히 그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애예요. 예? 예. 나누어도 여전히 그것, 이런 것들도 셀 수 없는 명사로 이 사람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단어들을 찾아갖고 조사해 봤더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주로 물질들이죠. 예? 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뭐라고요? 물질 명사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셀 수 없는 명사는 딱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추상명사와 고유명사와 물질명사예요. 이 세 가지 셀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전부 카운터블이죠. 자, 그러면 이 공부의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북이 있습니다. 책. 명사죠? 예, 여러분이 저랑 공부하기 전까지는 요까지였어요. 예, 북이 명사라고는 사실을 이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 그쵸. 이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어요. 얘는 왜 셀 수 있을까요? That's right. 저 책은 셀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눈에 보여요. 이 세상에 두 개 이상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요. 나누면 여전히 책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나누면 그대로 예, 종이처럼 나누어도 여전히 그거면 물질 명사잖아요. uncountable noun이잖아요. 근데 책은 나누면 나중에 뭐예요? 책이 아니라 종이. 예. 그래서 얘는 카운터블인 거예요. 예. 예. 네. 만약에 귀신 같은 경우에 네. 귀신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가상 명사를 쓰고 혹시 귀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부가상 명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질문은 제 수업을 굉장히 잘 이해한 분의 당연히 드는 퀘스천이죠. 예, 그렇죠.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 합리적인 판단이 예, 쭉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은 대단히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정리해 갈 때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한 딱 이 원리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에 비추어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북은,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예요. 예, 북이, 셀 수 있는 명사로 분류된 이유는 눈에 보이고 두 개 이상 존재하고 있고 항상 그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건 카운터블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공부예요.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수업 시간 내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항상 그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를 하면 게임 오버. 예. 여러분이 딱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항상 명사편 공부의 후반부에서는 다음 공부에 대한 안내를 슬쩍 하고 마칩니다. 뭐랑 똑같으냐면 연속극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북이 카운터블이죠. 네.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네. 이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뭐냐? 단수와 복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단수로 존재하거나 복수로 존재하거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단수, 복수 표현이 철저한 언어예요. 우리 한글은 철저하지가 않아요. 대충 유무상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순에 대해서는 대단한 융통성을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영어는 어순이 칼입니다. 어순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상당한 어순의 융통성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세요. 오늘 아침에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나, 공원에서 오늘 아침에 그녀를 만났다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네. 예. 오늘 아침과 공원이라고 하는 건 시간 정보하고 장소 정보 두 개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자유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영어는 어림없습니다. 철저하게 어순을 지켜요. 그리고 그 어순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강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폼이 있는데, 약속된 폼이 있는데, 그것에 약간 변경을 줄 때는 그거에 대한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저희 강의가 이 중간 부분이 몇 분 정도가 중간 부분이죠? 그러면 중간이 넘어섰죠, 지금. 그래서 일단 요까지. 왜냐하면 다음 강의 안내는 뭐냐면 단수 표현과 복수 표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표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가 명사편 공부였고요. 자, 이제 동사편으로 가겠습니다. (52페이지로) 오겠습니다. 동사편은 동사편은 재료의 배열입니다. 그 명사편에서 명사편 공부는 우리에게 재료를 다루는,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기여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료들을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결국 하나의 영어 문장을 완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도합니까? 동사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버브라고 그러는데 이음절이에요. 버브. 그래서 동사는 간단하게 V로 표시합니다. be. 명사는 N으로 표시했죠. noun의 첫 철자를 따라서. 동사는 verb예요. 그래서 첫 단어인 be, V로 표시합니다. 이 동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동사의 별명을 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새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즐겁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들 별명 짓는 거죠. 별명은 어떻게 나오나요? 특징. 특징을 딱 잡아서 별명을 짓습니다. 다양하게 나오죠. 그리고 별명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개성이 부재한 분들이에요. 저는 별명을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 그 자체죠. 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를 만나서 짓궂게 별명부터 지어놓고 시작하려고요. 동사의 별명은 빌더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셨어요? 빌더입니다. 동사가 영어 문장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빌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건물이 왜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누구한테 문의하면 답이 확실하나요? 빌더한테 물으면 게임 끝나죠. 여러분이 그 영어 문장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영어 문장을 이렇게 대해 보시면 같은 영어 문장이 중복되나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영어 문장의 구조가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요, 심플한 사실이 있어요. 이 각각의 영어 문장은 바로 그 문장을 딱 그 모양으로 빌딩한 빌더들이 다 이 안에 한 사람씩 들어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동사죠. 여러분이 학교 다니던 시절에 동사가 빌더라고 하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별로 없죠. 이게 재앙이 됐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이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동사는 빌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사를 알면 그 문장의 스트럭처가 보입니다. 동사를 알면 결국 그 빌더가 빌딩하게 될 영어 문장의 정확한 스트럭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듯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딱 한 번만 보면 예, 그 문장이 외워져요. 예, 그거는 제가 뭐 특별히 예, 훌륭한 뭐 두뇌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뭘 보죠? 그 문장의 스트럭처를 봅니다. 예. 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반에 그 정말 천재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그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친구도 책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책을 봐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친구는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해요. 그거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는데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인포메이션을 흡수하는 천재들이 있어요. 쟤도 똑같은 시간에 우리 같이 책 보는데 우리는 책을 읽는 거고 걔는 사진을 찍고 있어요.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걔가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한 얘기가 쟤 또 사진 찍고 있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못 쫓아가니까. 어? 예, 예. 예, 결국은 전혀 우리랑 본질상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예. 예, 제가 잠시 공부 설명을 하던 그 포인트를 약간 지금 곁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다시 돌아가서, 예, 동사가 하는 그 역할이, 예, 그렇게 훌륭한 기억력을 보유한 사람들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일반적인 그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긴 문장을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스트럭처, 예,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찍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죠. 예, 그걸 한번 찍으면 거기에 다 나타나죠. 엑스레이.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법을 제대로 된 어법을 공부하는 그 힘은 그 엑스레이로 찍는 거와 같이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겉 모양만 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뭘 봅니까? 속의 스트럭처를 보잖아요. 속의 구조를.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이 어법을 공부하는, 특히 이 동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의 눈에 영어 문장을 딱 봤을 때 골격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골격을 보는 그 퍼스펙티브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예, 별명이 빌더이기 때문에 이 동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 문장을 빌딩하는 일이고요. 문장을 빌딩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재료들을 바른 어순대로 배열을 시키는 거죠. 너는 이쪽에, 너는 여기에, 너는 여기에. 어순을 배정하는 거죠. 예, 빌더가 하는, 예, 영어 문장에서 그 문장의 빌더인 동사가 하는 역할은 배열을 하는 거죠. 바른 어순으로 재료를 배치시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사에 대한 공부가, 예,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동사를 딱 보면
여러분 지금 상태는 동사는 동사다예요. 이 지금 상태는 예, 동사는 동사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근데 동사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동사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모두 5종류가 존재해요. 예. 그래서 빌더가 몇 명이에요? 5명의 빌더예요. 각각의 빌더는 자기 스타일의 건물을 빌딩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의 종류도 몇 가지예요? 5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해요. 학교 다니던 시절에 손오공 만화 보셨죠? 네. 어느 날 그 손오공이 건두눈이라고 하는 그 구름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네. 예. 어느 날 그 부처님 앞에서 자기가 그 건두눈이라고 하는 걸 타고 예, 도망칠 수 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최고의 시속을 가해가지고 날아갔어요. 근데 어디 있었죠? 손바닥.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영어 문장을 대해보면은 무슨 신출귀몰한 것처럼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렇죠? 마치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밀림이 따로 없어요. 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신출귀몰하죠. 변화 무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손오공 같은 거예요, 영어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 있어요? 이 손바닥 안에 있어요. 몇 형식 안에? 딱 이 안에요. 몇 개 중에 하나요? 5개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가락 절반만 쓰면 돼요. 5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어가 살짝 골리앗 같은 특징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 무서워갖고 많이 떨었잖아요. 예. 그런데 영어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딱 서면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특히 이 동사편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무쌍해도 몇 가지 중에 하나요? 5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문장이 딱 여기 하나 있습니다. 확률이 어떻게 돼요? 5분의 1이에요. 예. 예. 겁먹지 마세요. 대단히 심플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하나를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문장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예. 복잡한 거 사실이에요. 복잡한 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전개된 데에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멋대로 전개된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다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는 이 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손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빌더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장을 빌딩하는데 결국 건축업자가 몇 명이에요? 5명밖에 없어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아파트 짓는 빌더, 연립주택 짓는 빌더, 공장, 교회, 네, 빌딩. 아무튼
이 세상 건물은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영혼의 동네 건물은 몇 종류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당국에서 빌딩 허가를 5명한테만 줬어요. 이게 군 뉴스예요. 5명밖에만 빌딩을 할 수가 없어요. 5종류의 건물만 인정해요. 이상한 건물 지면 바로 사람들 동원에다가 불법 건물은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영어 문장으로 존재하는 문장들은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복잡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가 생기냐 하면은 빌딩, 영어 문장이 어떻게 빌딩이 되는가에 대한 그 감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열에 대한 감각이 생기죠. 이거를 이제 어순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 스타일로 한 영어 공부는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지난달에 막 출판돼서 나온 최신 영어 교재를 이렇게 잠깐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like 아시죠? 예를 들면, like가 있으면, 여기 발음 기호하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을까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여전히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냐면, 동사가 누구예요? 빌더잖아요. 빌더 몇 명이에요? 5명 중에 누구냐, 이게 누구냐 표시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영어를 무진장 열심히 공부해서 이 교재도 만들고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초동에서 제가 이제 교육, 학원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 서초동의 5학년,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5학년 학생들 한 7명쯤을 그룹으로 해가지고, 저의 영어 시스템을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실제로 적용하고 하는 그 훈련 과정을 했었는데, 그 서초국민학교에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왔어요. 제 수업에. 누가 빠졌어요? 1등이 빠졌어요. 이 1등 하는 아이는 깡 마르고,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이 훌륭한 공부하는 전사로 키워놨어요. 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얘는 1등을 놓치면은 불행해져요. 그리고 그 슬픔과 그 몰려오는 좌절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밤잠을 잊어가면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애예요. 네. Is he happy? No, I don't think so. 어쨌거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2등부터 쭉 시작해갖고 어떤 자기들끼리만이 영어 그룹을 모여가지고 영어 장문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그런 아이들은 그런 꼴을 못 봅니다. 왜 자기는 뺐는지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에 2등 하는 아이한테 몇 번을 쪼른 거예요. 야, 나 딱 한 번만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 한 번만 들어볼 수 있게 좀 해달라. 몇 줄을 졸라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맥도날드에 가갖고 햄버거도 잔뜩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수업에 하루는 왔어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얘는 손이 계속 올라가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3개나 했어요. 그 질문이 뭔 줄 압니까? 어순을 묻는 문제였어요. 정확하게. 저는 정확한 어순을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순이 왜 그렇게 되는 그 배경까지 다 얘기를 했죠. 수업 끝났어요. 돌아가는데 이 녀석이 고개를 90도라 그러나요? 완전히 굽히면서 사부님! 그러고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온 사람에 의해서 개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녀석이 엄마한테 한 얘기가 뭐냐 돌아가서 엄마 우리 과외 선생님 영어 잘하는 거 내가 알거든. 영어 실력 뛰어난 거는 알거든. 그러면 뭐해?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지. 여러분 이게 잘 가르치는 거랑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녀석이 그날 수업하고 왔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전사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다음 수업에 당장 오셔서 벌써 원래 공부하고 있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파트였는데, 거기 어머니랑 벌써 섭외가 끝나가지고 공부 장소를 그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몽땅 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고 중간에 그 간식 타임이 있는데 거기 뷔페예요, 뷔페. 간식 타임에 뷔페로 이렇게 쫙.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한테 사부라고 이렇게 들어온 것도 처음인데 그런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영어 흡수 그 과정이 그분들은 주로 단순 암기 반복에 의한 습득이에요. 근데 저는 좀 종류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을 못 넘어가요. 제가 장애인이에요. 예. 단순 암기 싫어하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될 때 저는 마음이 해피해져요. 예. 그래서 저는 일일이 왜 그게 그런가라고 하는 과정을 일일이 정리하면서 갔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최고 명문에서 석사까지 하고 온 선생님은 최고의 영어 선생님인 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영어 실력을 구사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한계가 뭐냐 하면은, 이건 모르겠어.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못 해줘요. 왜 그렇죠? 단순, 암기, 반복, 습득을 했기 때문에. 예. So, there is no explanation error. 설명이 없는 거예요, 설명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로 들어옵니다. 네.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저의 특징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를 시켜서 완전히 새겨 넣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떠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이게 지금 2017년하고도 3월 초인가 최근에 발간된 책 속에서도 이 동사 문제를 그냥 V로 해놓고 끝냈어요. 예? 예. 이게 아직도 이 발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사가 누굽니까? 빌더잖아요. 그럼 빌더면 어떤 빌더인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빌더는 삼형식 타동사라고 하는 빌더예요. 예. 자, 아까 명사편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명사를 만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 다음에 조사 들어가세요. 얘가 셀 수 있는 앤지 없는 앤지. 우리는 앞으로 동사를 만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어떤 건물 짓는 분이신지. 예.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분이신지 그걸 봐야 되죠.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회화 표현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교수님마다 이론이 분분하나 대략 800개 정도의 단어이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기본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단어 800개 이상 외우고 있어요. 근데 뭐가 비극이에요? 그 단어들을 제대로, 그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표현을 못해요. 재료가 왜 존재합니까? 영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만 시켰지, 그 재료가. 저는 단어를 딱 보면 그 단어가 영어 문장에 어디쯤 나타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바로 와요. 예. 이렇게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쓰이게 될 그 재료니까 쓰이게 될 위치가 바로 관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통찰을 주는 공부는 오늘날도 전무한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좋은 시작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 또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자, 다음 수업에 대한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이 동사인 빌더는 일단 1차적으로 두 종류로 분리됩니다. 요거를 자동사라 그러고 요걸 타동사라고 그래요. 이게 왜 자동사이고 타동사이고 라고 하는 그런 건 자세히 다 설명드려요. 그리고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으로 두 종류로 분류되고 타동사는 3형식과 4형식과
O형식으로 세 종류로 분리돼요. 빌더가 몇 명입니까? 5명 빌더죠. 예. 그래서 like라고 하는 동사는 이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빌더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이야말로 여러분이 영어는 수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날 수 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예. 빌더와 그 빌더가 빌딩하는 문장은 정확한 원리와 규칙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자동사 2종류, 타동사 3종류에서 총 5가지 종류의 빌더와 각각 그 빌더가 빌딩하는 영어 문장의 스트럭처를 딱 관련을 시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